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고쟁이 1단원 최고난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죠. 45번 문제부터예요.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자연수 A의 값을 구하라, 이게 묻는 거고, 자, 분수를 확인했더니 A는 분모 924인 분수를 유한소수로 만들고 90인 소수는 순환소수로 만들게 하고 500보다 큰 세자리 자연수가 세자리 자연수다라고 했죠. 우린 이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건에 맞게 설계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924라는 수는, 자, 설계를 먼저 해보고 풀어보자. 924라는 수는 일단 3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네요. 2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네요.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924면 231. 231은 다시 3으로 나누면 77이니까 3 곱하기 7 곱하기 11, 이렇게 소인수분해해서 분석한다는 거죠. 90은 소인수분하는 게 9 곱하기 10이니까 2 곱하기 3제곱 곱하기 5이다. 그런데 설계를 해서 보면 얘에서 이것을 분모로 했을 때 유한소수가 된다는 건 3, 7, 11이 약분된다는 거고, 이 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변화를 체크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A는, 여기서 A는 3, 7, 11의 공배수여야 하고, 그런데 A는 9의 배수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수 중에 세자리 자연수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 그대로 풀어보죠. A는 일단 3, 7, 11은 가지고 있어야 하고 배수인데 3, 7, 11이 서로 소니까 3개 곱하고 여기에 들어갈 수가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안 되는 걸 한번 지워봅시다. 500보다 커야 되니까 1 안 되고 2 안 돼요. 3이 들어가면 3제곱 되니까 안 돼요. 4는 되고, 그쵸? 값을 한번 보자. 여기까지가 아까 231이었죠? 그러니까 4 곱하면 뭐 얼추 900 얼마 되네. 5는 안 되네요. 1000을 넘어가니까 결국 여기 들어갈 값 4. 고로 A는 231 곱하기 4, 924. 여기 같은 값 있죠? A는 924예요. 자, 가볍게 다음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와 분수가 있고 각각의 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순 한마디가 시작되는데 A, B의 값 중 두 번째로 작은 값. 좀 조건이 좀 불편하게 생겼네요. 자,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부터 순 한마디가 시작하는 순환소수. 이 순환소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여기 밑에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살펴봐야 될 건 이 조건 있죠? 뭐 당연히 여기도 조건이, 이 분수 상태가 조건인 거고, 이 조건이 있고, 두 번째로 작은 값, 이것도 하나의 조건이에요. 조건이 총 세 가지인데 그 중에 두 번째 조건, 이 두 번째 조건이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부터 순 한마디가 시작하는 순환소수라는 의미가 요런 말이다라고 알려주는 것부터 잘못됐어요. 책이 이걸 알려주면 안 돼. 알려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 특징을 찾아냈어야 되는데 알려줘 버리니까 조금 김이 빠지네요. 한번 볼게요. 설계는 여기 부분을 먼저 설계하면 나머지는 쉽겠다. 우리는 원래 분수 상태에서 얘가 유한소수다, 순환소수다 바꾸는 거는 많이 해왔던 거니까 이 부분이 문제예요. 뭐냐면 기하분수 상태에서 다 약분했어. 기하분수에서 결국 분모에 10의 재료가 남아 있어야 돼요. 기하분수 상태에서 10의 재료. 무슨 얘기냐면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부터 꽝 순환소수가 시작이 돼요. 나머지 위에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분수 상태로 나타내면 이 끝에 가서 무조건 0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건 기하분수가 아니죠. 기하분수 상태에서 분모 분자에 얼마를 곱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 끝에 0이 꼭 반드시 살아남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기하분수 상태에서 분모에 10의 재료가 살아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정리하면 기하분수인데 적어도 분모에 2가 있거나 또는 5가 있거나 또는 2 곱하기 5가 있거나 이런 상태여야만 한다는 거죠. 이거를 파악했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살펴봅시다. 그런데 A, B가 서로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A, B의 두 개 값은 독립적이다 라는 거는 다시 A 따로 B 따로 보면 된다는 거죠. A 따로 B 따로 살펴보자. 자, A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분모가 420이에요. 그러니까 쓸게요. 그냥 역시 소인수 분해하면 2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 곱하기 5 곱하기 7 순서에 맞게 5 곱하기 7이고 여기에 A인데 A가 얘네들을 처리를 해줘야 돼. 그런데 3 또는 7은 약분해내면 안 되죠. 그러면 순환소수가 안 되니까 다행히 작은 값을 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필요 없는 3과 7이 있냐 없냐를 따질 필요는 없어. 2하고 5에 관해서 최소한의 조건만 따져보면 돼. 그러면 분모 상태에서 봤을 때 분모에 라고 할게요. 분모에 2 하나가 남을 경우에 A값 마찬가지로 분모에 그러면 2 곱하기 5가 아니라 5가 남을 때의 A값 마지막 2 곱하기 5가 나올 때 A값들을 알아봅시다. 그리고 이제 읽어보니까 순환마디가 시작되려면 분모의 소인수에 2나 5가 한 개씩만 있어야 된다.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어요. 한 개씩만이라고 하면 꼭 2, 5가 하나씩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2에 대한 소인수, 5에 대한 소인수가 제곱되어 있으면 안 된다. 제곱 이상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이게 만약에 제곱 이상이 되어 있으면 100을 맞춰야 되잖아요. 제곱이 되어 있다면 100을 맞추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뒤에 0이 하나 더 필요한 거니까. 이때 A값은 그러면 3과 7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면 2 곱하기 5가 약분되어야 되죠. 5만 하나 남으려면 A는 2의 제곱이 되면 돼요. 2 곱하기 5가 남으려면 2만 되면 돼. 그쵸? 그 다음에 600분의 B 한번 봅시다. 600분의 B는 소인수 분해하면 6 곱하기 100이니까 2가 3개 3 하나 5 2개 이렇게 끝나죠. 마찬가지로 3 B에는 절대 3이 있으면 안 돼. 왜요? B에 소인수 중에 3이 있으면 약분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순환소수가 돼야 되는데 유한소수가 돼 버리죠. 안 된다. 그럼 마찬가지로 분모 상태에 따라서 분모에 2 하나 남았을 때 5 하나 남았을 때 2 곱하기 5가 남았을 때 2와 5의 소인수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다. 2만 남으려면 B의 값은 2제곱 곱하기 5제곱인 이때는 100 5가 하나 남으려면 2의 세제곱 곱하기 5니까 8, 5, 40 이때는 2의 제곱 곱하기 5니까 이때는 20 정리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A와 B가 각각 될 수 있는 값이 A에서 이렇게 3개, B에서 3개인데 둘이 곱하는데 최소값 독립적이라서 따로따로 보면 돼요. 요렇게 곱할 때
요렇게 곱할 때 요렇게 곱할 때 얼마입니까? 최소값은 40.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80, 요렇게 곱해도 80. 그러므로 답은 얼마? 80이다. 이렇게 끝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노팅해야 되는 것, 노션해야 되는 거는 아까 여기 설계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거고 여기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설명만 보면은 여러분들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부분만 좋아요. 다시 한번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우고 노션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볼게요. 이것도 노션인데 자, 개념입니다. 자 순환마디 시작점 확인. 시작하는 자릿수이긴 하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자리를 비우고 순환마디가 시작이 된다면 기하분수 전에 오케이. 여기서 이 녀석의 값은 9의 개수는 모르겠어. 끝에 가서 0이 돼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근데 기하분수 상태에서 이 10이 되는 재료가 남아야 된단 말이야. 10이 되는 분모의 소인수분해, 분모를 소인수분해했을 때 10이 되는 재료가 남아야 되니까 이 녀석의 기하분수에서 10의 재료가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 알겠어요? 단 그것이 100, 1000을 만드는 재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될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자, 두 자연수가 있고 순환소수가 있고 살펴보자. 자, 이게 조건. 첫 번째, 두 번째 조건. 그랬을 때 묻는 거는 조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의 최대값이요. 조건 상태의 최대값 있고 그 다음에 AB2 AB2 값에 조건이 또 따라 붙죠. 이랬을 때 언뜻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눈탱이 맞는다고 하죠. 이런 거. 아이고, 이 숫자들. 자, 조심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해보면 이쪽에다 좀 써볼까요? 설계해보면 계산 과정, 그러니까 다뤄야 될 기하분수가 있고 다뤄야 될 계산식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개의 연결성이 잘 보이나요? 쉽지 않죠. 미리 이제 눈에 보이는 친구들은 0.9의 점이 1이므로 999.9의 요거는 1000이다. 여기까지 눈에 보여야 되고 고로 묻는 것은 사실은 999K가 진짜로 묻는 값이다라는 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차이가 일단 있을 거예요. 만약 이게 보였다면 어차피 999K는 A분의 B 곱하기 9다라는 거를 9다라는 게 보이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설계이기 때문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국 이 녀석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가보자.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연수고 그러면 A분의 B 곱하기 9는 뭐가 돼야 되냐면 자연수가 되는 조건을 맞춰야 돼. A, B의 크기야.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 뭐예요? 다음이 기하분수라는 이야기야. 다음이 기하분수다라는 이야기는 설명을 좀 붙여야 되고 좀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 약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더 이상 약분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야? A, B는 서로소 띠용 뿐만 아니라 B는 111과 서로소 그러면 최소한 저 범위에서 B는 3이면 안 되죠. 요런 상태다. 그럴 때 이 녀석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고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어. 일단 다음이 최대값이 되게 하는데 A, B가 서로소라면 A, B가 각각 될 수 있는 값이 2, 3, 4, 9 B는 2하고 4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럼 다음 중에 B는 최대이니까 B는 4인 상태가 최대값이잖아요. 너랑 서로 소이면서 다음이 약분되게 하는 관계는 얘 하나죠. 눈에 보이시나요? 고로 A가 3이고 B가 4일 때에 A분의 B 곱하기 9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3분의 4 곱하기 9 약분돼서 답은 12. 답은 10이다. 이거는 여러 가지 표현이 여러분들을 혼란하게 만들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예요. 굳이 노션 하자면 역시 설계에서 나왔던 내용 그대로 요대로 노션이에요. 요만큼만 해도 돼. 이만큼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조건 잘 나눠봐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조건을 한 번 더 쓰는 것 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 48번으로 갑니다. 다음을 순환소수로 나타낼 때 순환마디 얘 있는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을 fn이라고 했을 때 fn의 값을 구하라. 얘는 11의 배수가 아니다. 근데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근데 이 값이 한 개일지 또는 두 개일지 알 수가 없네. 일단 상황을 그래서 봐야 되는 거야. 자, 볼게요. 우선은 n이 11보다 작다 이런 조건은 없지만 주어져 있는 값이 1보다 크다 하더라도, 즉 가분수가 된다 하더라도 소수점 위에 있는 자연수 부분은 순환마디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이 밑에 순환마디와 여기 자연수 부분은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n의 값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순환마디만 봤을 때, 순환마디만 놓고 따졌을 때 n의 값은 11보다 큰 경우를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11분의 1을 보는 거나 1과 11분의 1을 보는 거나 순환마디는 동일하기 때문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n이 11보다 작지는 않지만 우리가 관찰해야 될 대상이 11보다 작을 때만 관찰하면 되겠다. 이게 설계예요. 여기 이 부분이 설계다. n이 11보다 작을 때만 설계하고, 문제는 이게 조건이겠는데 조건을 더 살펴볼 부분은 없어요. 자, 그래서 바로 문제풀이로 갑니다. 자, 살펴봅니다. 11분의 1. 우리가 순환마디 관찰해야 되는데 분모가 11이면 땡큐죠. 이렇게 만들어서 갑니다. 11분의 2는 99분의 18 이런 방식으로 갈 거죠. 0.09의 꽝꽝, 0.18의 꽝꽝. 이거는 99분의 27. 그러니까 0.27의 꽝꽝. 뭐 더 살펴볼 거 없죠? 관찰하셨어요? 관찰 결과 나왔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셨어요? 맞죠? 9의 배수의 특징. 자릿수 합이 다 모두 9잖아요. 여기서 9의 배수는 자릿수의 합이 9의 배수다. 이 특징이 바로 보이죠. 왜냐면 0과 9, 1과 8, 2와 7인데 이 이후에도 3, 6, 4, 5, 5, 4 이렇게 될 게 추론이 되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고로 그냥 답은 9예요. 9의 배수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노션 좀 체크해봐야 될 거는, 직관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안 보이잖아요. 처음부터 판단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관찰을 해야 되는데 관찰 조건을 줄여나가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시행을 해봤을 때 보이는 특징을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능력이 좀 필요한데, 그게 자연수의 특징들이죠. 이 정도가 여러분들 노션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다음 문제 49번으로 가죠. 한 자리 자연수이고 다음이다. 다음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고, 이 문제는 좀 이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바로 미지수의 개수가 많다는 거지. 그리고 미지수가 6개나 되는데 조건식은 2개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봐보세요.
한 자리 자연수도 조건이네. 오케이. 자, 조건이 총 3개 있어요. 한 자리 자연수들 이고 조건식이 2개 있다. 총 조건이 3개가 나옵니다. 자, 조건 하나, 조건 둘, 조건 셋. 그런데 묻는 게 이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미지수들의 합을 물어봤지만 설계 볼게요. 이 문제에서 미지수가 여러 개고 미지수 여러 개일 때 묻는 것이 과연 각각의 값인지 각각의 값을 물어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안에서 연산들의 값만 알아도 되는 건지, 즉 식변형으로 가능한 건지 하나씩 구해서 대입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으면 좋고 없다면 찾아봐야겠지만 예상이 되죠. 아, 이 안에서 짝꿍을 이루는 연산식들이 나오겠구나라고 예측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 왜 그렇게 예측했지? 한 자리 자연수의 조건식이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건 부정방정식이잖아요. 그치? 자, 봅시다. 그러면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연산식 좋아요. 이번 문제는 2가지 방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방식으로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설명하는 2가지 방식을 왜 나눴는지 예측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분수로 풀기, 분수 그대로 놓고 풀기, 소수 그대로 놓고 풀기. 분수로 푸냐 소수로 푸냐의 차이다. 분수로 풀어볼게요. 99분의 10a 더하기 c 더하기 99분의 10d 더하기 f가 1이다. 한 자리 자연수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99 양변에 곱하고 정리하면 a 더하기 d에 c 더하기 f는 99다. 이런 특징이 나오죠. 어때요? 아까 우리가 연산들의 값만 가지고도 풀 수 있다, 그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했던 거랑 같은 모양을 여기서 이렇게 엿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A와 D가 서로 짝을 이루고 C와 F가 짝을 이루어서 A 더하기 D와 C 더하기 F를 구할 수 있다면 이제 남은 건 B 더하기 2만 구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하는 거지. 결국 이 문제는 B 더하기 2의 값을 2번째 조건으로 찾아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게 첫 번째 조건 정리였고, 이제 2번째 조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속는 건데, 이런 자연수 부분 정리할 수 있잖아요. 괜히 주어지는 거야. 겁먹지 말고 그냥 쓰세요. 0점 ABC의 꽝꽝 0점 DEF의 꽝꽝이 1이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런데 이제 와우, 이런 특징들도 보이네요. 요거 정리하기 전에 요것도 정리하겠지만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알아봐야 될 거, 여기서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에 값이 있어요. 한 자리 자연수의 합이 19가 될 수 있나요? 19가 된다면 이렇게 10의 자리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19가 될 수 없죠. 한 자리 자연수의 최대값의 합은 18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9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19는 안 돼. 그치? 그럼 얘는 당연히 9야. A 더하기 D가 C 더하기 F가 모두 9라는 거죠. 여기까지 첫 번째 조건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2번째 조건 살펴보도록, 아까 썼던 거 그대로 BC의 꽝꽝 더하기 0.DEF의 꽝꽝이 1이다. 그런데 0.A와 0.D 이 값은 합이 얼마예요? A 플러스 D가 9잖아요. 0.9지 이거 두 개는. 그럼 0.0 BC 꽝꽝 더하기 0.0 EF의 꽝꽝이 0.1일 테니 0.BC의 꽝꽝 더하기
0.2f의 꽝꽝은 1이겠다. 얘 누구랑 같아요? 얘 누구랑 같아? 얘랑 같죠? 결론이 났어요. 어떻게 하면 돼? b 더하기 2가 마찬가지로 9가 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죠. 아까 C와 F는 여기서 다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원하는 값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렇게 세 개의 합산 연산 결과값이 여기에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죠? 자, 소수로 풀어볼게요. 이건 뭐냐면 위에 있는 조건 그대로 써보면 0.ac ac 점점점점 0.df df 꽝꽝꽝꽝 인 건데 이 합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올림을 하거나 버림,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한 자릿수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게 99999 형태가 나왔다는 얘기지. 1이 됐다는 건 순환수수로 표현해 보면 0.999999 상태였다는 거죠. 이 자릿수에 변화가 있다면 19가 된다면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한 자리 자릿수가 19가 될 수 없잖아. 여기 올라가는 게 없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분수가 아니라 소수로 써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면 a 더하기 d와 c 더하기 f가 모두 9가 되겠구나 이런 게 쉽게 나와요. 그 다음에 0.a b c b c 찡찡찡찡 0.d e f e f 쭉쭉쭉쭉 더하기죠. 두 개를 더했는데 얘도 1이 됐잖아. 1이 됐잖아요. 아까 여기서 이제 여기 소수 정리했으니까 0.99999야. 마찬가지죠. 같은 조건이죠. 고로 b 더하기 2도 9가 된다. 원하는 값 다 나왔어요. 자, 그러면 마무리해 봅시다. 주어져 있는 준식은 a 더하기 d b 더하기 2에서 뭘 뺀 거죠? c 더하기 f 뺀 거죠. 근데 이 덧셈 결과들이 모두 9였잖아. 9 더하기 9 빼기 9 답은 9. 이렇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순환소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낼 때 분모가 될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 자, 물어보는 거는 분모가 될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야. 분모에 대한 관찰이죠. 이게 물어보는 거다. 자, 조건은 다 말로 되어 있어요. 순환마디가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부터 시작해. 아하, 우리 이 앞에 문제들 중에 요거 있었어. 순환마디의 소수점 자릿수가 시작하는데 어떤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느냐에 대한 걸 관찰했잖아요. 개념을. 자, 두 번째, 크기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순환마디의 숫자의 개수는 3개다. 와. 일단 설계를 해보고 조건을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조건 정리. 얘를 A, 뭐 이 B, C 조건이라고 해볼게요. B 조건은 살펴보지 않아도 되겠어. 살펴봐야 될 조건은 아니니까 이렇게 두 개만 보도록 하겠다. 자, 설계해볼게요. 설계. A 조건.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부터 시작한다는 건 아까 이제 같은 개념 설명했으니까 두 번 설명 안 합니다. 기하분수 상태에서 10의 재료가 남으면 돼야하는데 10의 재료가 없다. 10의 재료가 없다는 거는 2 또는 5 기하분수 상태에서 2 또는 5의 소인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순환마디의 숫자의 개수는 3개다. B를 봤더니 순환마디의 숫자의 개수, 그러면은 기하분수가 아니라 순환소수에서 바로 자릿수만 확인했을 때 999가 되어지는 거죠. 그쵸? 안 되는 건 뭐야? 9분의 얼마라 99분의 얼마 이런 형태로 가서는 또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이 모양이 나와야 돼. 9분의 얼마거나 99분의 얼마면 안 돼. 자, 이게 설계야. 그럼 바로 풀어보자. 자, 풀어봅니다. 우리는 이 녀석의 분모, 기하분수 상태에서 분모를 생각해야 돼. 기하분수 상태에서 분모.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자 의미 없고. 자, 이랬을 때 미리 써놓습니다. 999 소인수분해 전에 했었죠. 3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37. 99는 3의 제곱 곱하기 11. 요 정도 미리 좀 체크해 놓으면 되고. 그러면 이 녀석의 분모는 3의 세제곱 곱하기 37의 약수여야 하며 9나 99의 약수이면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분모는 이 상태여야 돼. 그런데 뭐 어차피 99가 가지고 있는 11은 37과 서로 소기 때문에 99는 의미가 없는 거긴 맞아요. 얘만 남으면 돼. 얘 약수만 아니면 돼. 오케이? 직접 다 써볼까요? 써봐도 좋고 계산식으로 해봐도 좋고. 써보는 거하고 계산식 둘 다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은 써본다라고 하면 3의 세제곱이 어떻게 돼요? 1, 3, 3제곱,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1과 37. 자, 다음에서 경우의 수 줄긋기로 끝내봅니다. 좀 형광색으로 해볼까요? 9의 약수이지만 않으면 돼. 1이면 37, 3이면 37, 3제곱도 37인데 3의 세제곱이면 둘 다 가능해. 맞죠? 총 몇 개? 총 몇 개죠? 고로 5개다. 자, 두 번째 방법. 약수의 개수 구하기. 자, 3의 세제곱 곱하기 37의 약수의 개수 몇 개예요? 4 곱하기 2니까 8개. 9의 약수의 개수는 3개. 8개에서 3개 그냥 빼면 되지 뭐. 답 5개. 어차피 분모가 될 수 있는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기하분수 상태에서 분모, 기하분수 상태에서 분모.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노션인데 이번 노션 포인트는 앞에서 말한 것도 있죠. A 조건에 대한 설계, 순환마디 개수에 대한 설계,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개념 과정에서 살펴지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건 문제 풀면서 익혀야 될 감각인 거지. 이런 걸 감각이라고 해요. 감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관찰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추론 능력이라도 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비슷한 상황이 되게 많이 나와요. 수학 문제 풀 때. 그런데 매번 이렇게 미리 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관찰해서 그 특징을 내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필요한 문제들이 계속 새롭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능력은 이 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 방금 익혔던 소수점 아래에서 순환마디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관찰하여 조건으로 만드는 거. 이런 훈련,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걸 관찰해서 어떤 특징이 있겠는지를 결과적으로 써내는 것, 이런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수 A, B, A는 한 자리 자연수. 자, 이게 묻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A는 한 자리 자연수 두 번째 조건. 그리고 이게 기하분수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죠. 이런 거 체크해야 돼. 기하분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살펴봅니다. 999분의 자릿수 봐봐.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는
500과 8이죠. 그러니까 508을 쓰고 10a를 반대로 쓰는 거. 반대로 쓴다는 게 아니라 10a를 따로 쓰는 것. 요게 설계 과정에서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데 a와 n이 자연수야. 자연수 an이죠. 자, 봐봐. 자연수 두 개인데 식이 하나야. 계속했던 거죠. 부정방정식 조건. 부정방정식 어떻게 풀어? 경우의 수로 풀어. 선형적 변화들 이런 것들 예측을 해봐야 돼. a가 얼마씩 커질 때 n이 얼마씩 커진다. 나중에 가면 우린 이걸 뭐라고 하죠? 1차 함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식을 보면서 이 녀석은 1차 함수 조건이구나. 그리고 그 안에 추가적으로 이런 조건에 맞는 점을 찾는 거구나. 라고 인식해야 되는 거야. 자, 맞아 가봅니다. 990, 자, 이제 문제 풀게요. 따로 쓰지 말고 바로 씁시다. 선생님이 필요한 연산들은 같이 할게요. 999는 3의 세제곱 곱하기 37이고, 108은 3의 세제곱 곱하기 2제곱. 2제곱 뒤에 쓸게요. 7, 4, 28. 맞아요. 그러면 일단 양변에 얼마 곱하고 시작하면 좋을까? 양변에 이거에 이 녀석의 최소 공배수 곱하면 되겠죠? 최소 공배수 얼마인데요? 2제곱 3의 세제곱 곱하기 37 다 곱하는 거야. 그래야 약분되지. 그럼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잖아. 이해되셨어요? 분수로 표현해 줄까요? 여러분들이 더 직관적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선생님이 분수를 한 번 더 표현해 드릴게요. 봐봐. 3의 세제곱 곱하기 37분의 508 더하기 10a는 3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 분의 n. 2제곱 뒤에 쓰는 거 괜찮아. 그러면 이 녀석의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는 거 분모에 뭐 안 남긴다는 얘기지. 왜냐면 선형적인 변화, 1차 함수 이런 특징들을 관찰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 분모에서 여기가 이렇게 곱해지고 4가 1로 곱해지겠지. 이런 조건에서 다시 문제풀이로 들어가 봅니다. 이어서 가볼게요. 그러면 4에 508 더하기 10a는 37n이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2032 더하기 10a는 37n이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관찰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37의 배수 중 2032보다 크고 어떻게 돼? 1의 자리 2인 수인 조건을 찾는 거야. 이 수식을 보면서 37의 배수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37의 배수 중에 2032보다 크면서 1의 자리가 2인 경우에 a 값을 구하면 돼. 판단됐어요? 자, 그러면 이 판단에 맞춰서 할 건데 물론 계산해 볼 수 있어. 물론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노션 해야 될 것.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심화를 잘 해놓으면 이런 것들이 눈에 너무 잘 보여요. 자연수 배수의 특징일 때 1의 자리 관찰인 거야. 1의 자리 관찰 능력을 보면 돼요. 끝자리 주 수가 홀수로 끝나는 경우는 홀수의 배수지. 정확하게 홀수의 배수는 1부터 9까지가 다 나와요. 그런데 짝수인 경우는 짝수는 2, 4, 6, 8이 반복돼서 나오든지 또는 뭐 6 같은 경우는 계속 6만 나오죠. 4 같은 경우는 4하고 6이 나와요. 특징적이 있죠. 이런 특징들 지금 설명하기 좀 그렇고. 자, 홀수의 배수 중에 5를 제외하고 1과 5죠. 3, 7, 9의 배수는 1부터 9까지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1부터 9까지가 한 번씩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 7의 배수 중에 1의 자리가 2인 수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다. 이런 판단들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얼만데? 자, 다시. 이거. 어차피 우리가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면 조건 따질 건데 살펴봐야 될 경우의 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좋다 그랬죠.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다룰 때는 내가 살펴봐야 될 경우의 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좋다. 그런데 이 경우가 그래. 37 곱하기 어떤 수가 있어. 근데 이 결과가 끝자리가 2로 끝난대. 그쵸? 그러면 37에 곱해진 수에 다른 건 모르겠고 1의 자릿수가 6인 건 알지. 이걸 알고 시작하는 거랑 아닌 거랑 경우의 수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 나머지 자릿수만 찾으면 되겠네. 이건 나눗셈 해보면 돼요. 37 6, 7에 42 넘어가고 5 3, 5, 15에 1, 9, 5죠. 뒤에 안 봐도 돼요. 무슨 말이야. 10의 자리가 5이다. 1의 자리는 어차피 여기서 맞춰질 거니까 결국 뭐라고 할 수 있어? 37에 곱해진 n의 값은 56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 a 값은요? 대입해.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지. 이해되셨어요? a는 뭐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풀이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으로 갑니다. 네 개의 자연수가 있고요.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 첫 번째 조건 되게 중요해요.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계속 얘기해.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노팅하고 가야 될 것. 반복적이지만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다룰 때는 우린 뭘 해야 된다? 살펴봐야 될 경우의 수를 줄인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경우의 수 줄여야 돼. 그지? 경우의 수 줄이기가 목표야. 그리고 그 다음 뭐해? 그 다음에 시행해야 돼. 이 모든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즉 모두 해보지 않고 조건을 줄이고 줄여나가서 내가 해봐야 될 거를 줄이는 이 능력은 어디서 와? 관찰과 추론에서 온다. 그러니 넓은 영역에서 이 전학년 내용이긴 하지만 특히 중학교 1학년에 나왔던 자연수 단원을 얼마나 깊이 있게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2학년 1학기 첫 번째 단원이 갈립니다. 재밌지 않아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자연수 단원의 이해력이 2학년 1학기 순환소수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자리 자연수도 아니고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야. 그 다음에 이게 4개의 자연수가 순환소수를 다음과 같이 만듭니다. 199번째 자리의 숫자를 구하세요.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힌트들을 주는 건 오히려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판단을 스스로 한 게 아니라면 이런 힌트들은 오히려 혼란을 줍니다. 자, 노션에서 가져와 볼게요.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한 내용이 아닌데 알려주는 힌트들이 있다면 이 힌트를 딱 보고 아하, 이건 나도 봤던 거야가 아니면 아예 보지 마. 그냥 가볼게요. 자, 설계를 해보면 물어보는 것과 조건 간의 관계가 있는가를 봐야 돼. 그죠? 이게 물어보는 거야. 이게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 199번째 자리의 숫자를 찾으라고 했지만 이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그렇게 깊지 않나 보이죠. 단 우리는 요 사이에서 엄청난 뭐라 해야 되까 추론이라고 할까? 그런 게 보여요. 왜냐면 A, B, C, D 순서대로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반복. 그러면 순서가 되려면 1, 2, 3, 4 번. 이건 지금 서수야, 서수. 번호로 5번, 6번, 7번, 8번이잖아. 근데 199에 가장 가까운 번호를 좀 이렇게 나열을 하다 보면 특징적인 게 D가 4의 배수죠. 그럼 199에 가장 가까운 게 누구야? 200이 가깝고 그게 D잖아. 그럼 199는 어디 있겠어? C겠지. 아,
설계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 우리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야? C를 물어보고 있구나. C가 얼마냐? 이걸 물어보고 있구나를 생각하고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생각하고 들어가느냐 아니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지. C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를 캐치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미리 체크하고 가는 게 좋은 거야. 요거. 그다음에 조건들은 문제가 다 조건이야. 아이고, 문제가 다 조건이다. 자, 위는 한 자리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고, 자, 우리가 뜯어봐야 될 조건은 여기 있다.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분의 A가 90분의 10C 더하기 D 마이너스 C, 즉 90분의 9C 더하기 D다. 그리고 한 자리 자연수라는 조건밖에 없단 말이야. 아, 어떡하지? 그런데 우리는 관찰했던 적이 있어. 그게 뭐야? 이제 여기서 말로는 표현 안 했는데 순 한마디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두 번째 자리부터 시작하죠. 이 관찰이 수문 조건이야. 와, 이 수문 조건을 봤어야 돼. 이게 수문 조건으로 보였어야 돼. 즉 B는 어때요? 10의 재료가 있다. 어떤 상태에서? 기하분수 상태에서. 어쨌든 기하분수 상태에서 분모에, 이 순환소수의 분모에 10의 재료가 있다. 그런데 순환소수가 된다. 순환소수가 된다는 건 이 안에 어떤 재료가 있어요? 3이라던가, 그쵸? 다 써볼까요? 1 빼고 2, 3, 4, 5, 6, 7, 8, 9 중에 순환소수 만드는 재료가 어떻게 돼? 예. 2 안 되죠? 4 안 되고 5 안 되고 6, 7, 8 안 되고 9 돼요. 맞잖아. 순환소수가 된다는 거는 3의 재료가 있거나 또는 7의 재료가 있다. 소인수 중에 3 또는 7이 있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완전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B는 10의 재료가 있다는 건 2 또는 5가 한 개는 있다는 거야. 5가 한 개는 있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2 또는 5는 무조건 한 개는 있어야 되는데 또 3 또는 7도 하나 있어야 돼. 이해됐습니까? B의 소인수 안에는 2 또는 5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고 3 또는 7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뭐 둘 다 있어도 되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돼. 결론은 뭡니까? B의 값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6밖에 안 되죠. 이해되셨어요? B의 소인수에는, 아니 B의 약수에는 2 또는 5가 있어야 되고 3 또는 7이 있어야 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자리 자연수는 6밖에 없는 거야. B가 결정이 됐죠. B가 결정이 됐어. 그럼 나머지도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러면 6분의 A인데 얼마 곱해요? 그러면 15 곱하겠죠? 90이 되려면 9C 더하기 D더라. 봅시다. 그러면 네 자리 자연수 한 자리 자연수이고 다음을 만족하고 순환소수고 소점 아래 자릿수고 우리는 저거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으로 보셔도 좋고요. 뭐 분모 통일했으니까 15A는 9C 더하기 D가 되는 이런 수인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판단해야 될 게 A의 조건인 거야. A는 일단 6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1, 2, 3, 4, 5네요. 1, 2, 3, 4, 5 중에 2면 약분돼 버리죠.
누가? b가 6이니까. 그 다음에 3이면 안 되죠. 약분되면 안 된다고. 그럼 6분의 1 또는 6분의 5여야 되네요. 즉 a는 1 또는 5여야 되는 거지. 그러므로 a가 1이라면 c는 1이고 자연수 조건이니까 d는 6이고, a가 5라면 c는 75니까 8이고, 이거 그냥 암산하는 거예요. A 5 넣어서 75, 이렇게 D는 3이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나왔어. 그럼 답이 두 개인가? 살펴봤더니 여기 나와 있죠.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 그럼 서로 달라야 되는데 이 조건은 A하고 C가 같아 버리잖아. 이러면 안 되죠. A, B, C, D가 다른 조건 요거 하나야. 그래서 결국 답은 뭐다? C 물어봤잖아요. 이거 까먹으면 안 돼. C 물어봤으니까 C의 값 얼마? 8이다. 답은 8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8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지금 요 상태에서 순환소수 분모 관찰 능력 여기 또 나왔죠? 순환소수의 분모 관찰 능력. 두 번째,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한 번, 여기 또 두 번. 예측되는 대로 가고 있어요. 자, 다음입니다. 오, 음악 문제 같지만 음악이 아니겠죠. 수학 문제겠지. 자, 보도록 할게요. 순한마디 악보로 나타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악보를 좀 걷어내고 수학적으로 문제를 봅시다.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음을 순환소수로 나타내. 순한마디를 오선지에 그리래. 그럼 오선지에 그리는 건 다 됐고, 물어보는 건 뭐냐면 x가 이 값일 때 이 수 계산하세요, 이런 거죠. 본분수 계산이다. 본분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번엔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본분수 계산이다, 이 정도만 인식하면 될 것 같고, 대입해야 될 x의 값이 3분의 1이다. 1 마이너스, 이거 계산하는 거죠. 1 더하기 3분의 1 분의 2는 얼마다? 6이죠.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이번 타임에 설명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럼 7분의 6인데, 자, 분모 7인 거 계산 안 한다 그랬죠. 선생님이 문제 풀 때 뭐라 그랬어? 분모가 7분의 얼마거나 13분의 얼마거나 이런 거 나 계산 안 해. 왜냐면 순환마디 되게 복잡하거든. 6자리 막 이렇게 나오는데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넘어갑니다. 자, 좌표평면의 문제인 것 같지만 오른쪽으로 갔다 위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위로 갔다, 뭐 조건, 이게 전체가 조건인 거고 관계가 복잡하지 않아요. 설계랑 문제풀이 동시에 해도 될 것 같아. 볼게.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하고 위쪽으로 가는 상황이 있고요. 이 둘이 독립적이냐 종속적이냐, 그러니까 종속적인 것 같지만 봐봐요. 0.1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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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0.1씩만 줄어들기 때문에 독립적인 상황이에요. 종속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게 처음에 7 갔다가 더 가는 거죠. 홀수 번째에서만 오른쪽 가잖아요. 그죠? 홀수 번째 오른쪽은 홀수 번째만 봐. 홀수 번째 오른쪽 더하기 100분의 1이야. 그러니까 0.07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100분의 1이야. 그러면 7.07이 반복되죠. 이렇게. 위쪽은요. 첫 값이 0.7이고 그 다음에 또 100만큼이야. 007이고 0.707070 이렇게 하니까 요거다. 표현됐죠. 좌표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라. 설명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 안 합니다. 야, 여기까지. 1단원 최고난도 문제였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관찰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분모를 판단하고 그거에서 이제 수학적으로 조건을 뽑아내는
능력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전체적으로는 할만했다. 여기까지입니다.